네, 55인치 TV인데요. 네, LED죠. 소리는 나는데 화면에 안 나오는 그러한 네, 증상의 고장입니다. 그러면 덮개를 열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전원부 SMPS,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게 영상보드, 보통 AD보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보드명은 자세히 봐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네. 그 다음에 네, 디콘보드의 해상도가 뭐 FHD 이렇게 이루어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ED 드라이버 보드, 컨버전 보드, 컨버터 보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전원이 이쪽에 들어와서 받아지고 LED 쪽에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널 보드죠. 네, 패널명입니다. 패널은 LG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 되실 때 보통은 LED 다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LED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ED 수리를 하게 되면 고쳐지는 확률이 많은데, 오늘은 이 LED 바 수리 이거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죠. 프로그램 동작이 있어서 더러는 OST 버튼까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OST를 하면은 이와 같이 전원 표시등이 적색이냐 또는 켜졌을 때 ON으로 했을 때 청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리모컨마저도 동작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펌웨어를 하거나 놈 파일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보드에 놈 파일, 놈 디바이스는 여기 EOQ64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떼서 분리를 해가지고 롬을 롬라이트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쉽게 해서 놈과 놈을 다른 놈으로 바꾸는 거. 쉽게 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준다. 다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 물론 똑같은 거지만 정상적인 프로그램,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운영체계를 다시 입력을 해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작업 다이로 옮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난 영상보드를 가져와서 이쪽에 작업을 하려고 하는 데입니다. 작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드에 구성되어 있는 메인 칩 있죠. 이 메인 칩의 바로 밑에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발진 진동 수정자가 있습니다. 진동자 옆에 보시면 8핀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EOQ64 네, 8핀짜리 보이시죠? 위아래로 해서 이게 롬 디바이스라고 하는 메모리 소자입니다. 네, 부품인데요. 이 부품 안에 프로그래머블이 들어가 있죠. 어셈블리 프로그램에 짜여져 있는 헥사 값, 바이너리 값이 기계어로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가 해상도가 몇으로 놓고 끄신다든지 방송국을 어느 채널을 고정해 놓고 끄신다든가 할 때 어떻게 리모컨을 동작을 해라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 롬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건 기계적이지만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는 롬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정상적이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품 소자가 고장나서 그거를 떼서 바꾸거나 또는 프로그램만 이상이 있다 할 때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동작을 해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이쪽에 롬 메모리 데이터 소자에 입력하는 과정을 이와 같은 놈라이트가 있죠. 여기에는 지그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RGB로 연결되어져 있어 모니터라든지 메인 칩에서 포트를 인식을 하게 되면 놈을 보드에서 떼가지고 다시 부착한다든가 이런 작업 과정 안 하고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ISP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죠. 롬을 지금처럼 하나를 떼서 납땜을 다시 또 해서 또다시 보드에다가 붙이려고 그러면 오래 걸리는데 이런 놈라이트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데, 메인 칩 디바이스에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또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하더라도 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놈을 떼서 이번에는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지그 ISP지만 이것도 놈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놈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놈이 이 툴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변환 젠더가 있습니다. 젠더를 가지고 여기에 롬을 꽂아서 연결을 해서 위에다 한 번 더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 과정이거든요. 일단 롬부터 떼야 되겠죠. 이 롬 떼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두기를 가지고 뗄 수가 있죠. 또는 이 인두기에 기역자로 되어져 있는 칩이 있습니다. 잠깐 찾아와 볼게요. 이같이 인두기를 가지고, 또는 인두기 이와 같은 경우를 두 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두기 두 개를 가지고 양쪽에서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바로 떨어지죠. 또한 이런 인두기 두 개 외에도 전용으로 되어져 있는 인두기가 또 따로 있기도 하죠.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집게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인두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열풍기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열풍기. 여기에 뜨거운 열이 나와서 부는 겁니다. 열을 가해서 부는 건데, 이 열의 바람의 색이라든지 열의 온도는 나름대로 이쪽에 조정할 수 있거든요. 조정을 해서 하는 건데, 오늘은 이 열풍기 가지고 떼서 롬라이트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카메라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롬 디바이스를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이 롬을 보드에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내 바람의 세기를 이런 식으로 불게 되면 내 주변에 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칩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또는 안 떨어져 나가게 해서 열을 강하게 하게 되면 칩에 또 손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이 칩이 나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살짝 밀어준다든지 하거나 또는 이제 핀셋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먼저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먼저 확대를 좀 해서 카메라 가운데 갖다 놓고, 이번에 작업은 핀셋으로 한번 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으로 살짝 잡는 듯 마는 듯 하고요. 카메라 가려서 그러는데, 자,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을 핀이 있는 좌우로 살살살살 대주게 돼서 살짝 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분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분리가 금방 됩니다. 네, 작업 환경에 따라서는 보통 한 5초 이내에 대부분이 다 떨어지거든요. 온도나 또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대신 일직대고 일찍 붙이는 건 좋은데 이 칩에 손상이 안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거나, 또는 패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회로가 다 갈라지는 거죠. 기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기판을 재활용하기가 힘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온도와 작업 시간, 열을 가해내는 시간,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열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패턴이 분리하고 또 붙이고 떼는데 고학에서는 이와 같은 붓으로 해서 플럭스를 먼저 발라준 뒤에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뗀 칩을 이번에는 컴퓨터와 놈라이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작업입니다. 뗀 놈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SMD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젠더라고 하는 툴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이 젠더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래머와 놈라이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은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 보드는 일단 한쪽에 잘 놓고,
롬을 장착을 좀 젠다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핀맵이 있기 때문에 이 핀에 숫자가 출발할 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무리한 힘은 가하지 마시고 좌우 흔들지 마시고 살짝 올려놓고, 그러면 스프링처럼 판선프처럼 되어 있거든요. 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한번 확대 한번 해볼까요? 네, 이와 같이 홈에 쫙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핀맵을 잘 맞춰서 이쪽에 그림상으로도 보시다시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8핀이고 길게 되어 있는 거는 16핀입니다. 이 툴은 16핀짜리 꽂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건데, 일단 데이터 시트를 제가 한번 잠깐 카피를 해서 봐봤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림상으로 그냥 핀맵인데요. 그걸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1, 2, 3, 4번, 5, 6, 7, 8번 이런 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글자가 써 있으니까 노트를 하겠습니다. 그 핀마다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분하기가 쉬운 자리가 있죠. 8번 핀. 8번 핀은 VCC. VCC라는 건 뭐냐면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칩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원 공급. 또는 뭐 VCC가 VDD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개념이긴 한데요. VCC는 이게 컬렉터고, VDD는 드레인, VCC라는 경우는 C가 컬렉터니까 여기에서는 TR을 얘기하는 거고요. VDD, D는 여기가 드레인이니까 FET.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FET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VIN과는 다르죠. V, I, N. 이거는 저는 이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거기 인과되는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찾기 쉬운 게 있죠. GND. GND라는 거는 그라운드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접지라는 것이죠. 비슷한 용어인데요. 어스. 어스는 영어죠. 또는 컴마이라 그런다. 컴마는 공통이죠. 묶음. 거의 다 같은 개념인데요. 실제로 약간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라운드도 그쪽 파트에 해당되어져 있는 그라운드가 또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샤시 그라운드가 또 따로 있듯이. 여기서는 그라운드, GND가 있고요. 나머지 기호를 설명하면 CS, 칩 셀렉트입니다. 이쪽 칩을 선택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핀에서는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 5번 핀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인풋. 나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칩 셀렉터, 홀드, 라이트 프로텍터. 이거는 제어선이죠. 그러니까 칩을 이네이블, 칩을 선택을 하고, 라이트 쓸 때, 여기에 기록할 때는 라이트 프로텍터를 온을, 액티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절을, 쉽게 해서 교통신호, 교통령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K는 클럭이죠. 여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주파수의 여기 아까 보셨죠? 무엇을? 이거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탈 아니겠습니까? 수정 진동 발진자. 그래서 여기에 맞는 주파수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아까 놈뗀 자리가 놈떼서 안 보이시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클럭에다가 데이터를 또 실어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주소로 보내라.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호는 여기에 보내지게 되고, 주소는 이쪽에,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보내라. 전부 다 이 클럭에 해당되어져 있는 자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삽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꽂을 때도 보시면 여기 핀이 써 있죠. 점 찍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가 1, 2, 3, 4, 5, 6, 7, 8 꽂으면 되겠다.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1, 2, 3, 4, 5, 6, 7, 8 꽂고 락을, 장문을
걸쇠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제 컴퓨터에서 하면 됩니다. 사진기를 잠깐 떼서 한번 컴퓨터 앞을 비춰보도록 할게요. 자, 좀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좀 보시고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칩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을 하시니까 자, 알아서 EOQ64 OK 사인 나왔죠. 이렇게 EOQ64 OK 사인 나왔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여기다 넣을 거니까 이미 받아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받아놨는데 저 파일은 고장난 지금 현재 TV를 고치고 있는 제목이 스카이라이프죠.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파일을 바탕화면에다가 받아놨으니까 그 파일을 받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거를 받고 그리고 확인해서 열기. 그러면 파일이 선택됐다고 나오죠. 여기에서 라이트, 세이브하고 라이트는 틀립니다. 그건 나중에 놈라이트 사용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라이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서. 자, 라이트를 누르면 뭔가 나오죠. 네,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뭐를? 오토 이레이저. 자, 사진기를 좀 더 키워볼게요. 줌을 당기고. 그래서 보시면 이레이저 지우다는 뜻이죠. 딜리트 지우다는 뜻입니다. 오토 자기가 알아서 지우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경우를 하는 거죠. 보시면 깜빡 하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우고 싹 해서 새걸하게도 싹 지우게 됩니다. 내용이 어디서부터 0번지부터 F 번지까지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운 뒤에는 메시지가 나오죠. 잘 지웠다. 지우는데 22.25초 걸려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라이트 밑에 틀라가 작업바처럼 쭉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재 롬에 기록을 하고 있다. 롬에 쓰고 있다. 롬 디바이스에 저장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오토 베리파이 검색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원소스 롬하고 저기에 저장되어 있는 롬하고 값이 정상적으로 일치하느냐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잘 비교했다.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다. 오케이 사인 떨어졌죠. 그러면은 여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어디로 기계 롬에 저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사인 떨어졌죠. 여기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무엇이 컴퓨터에서 하는 일이. 나머지는 어떤 걸 가지고 한다? 바로 그거죠. 이게 이제 어디에 떼서 이렇게 부착만 하면 이 작업 과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TV는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툴 이렇게 살짝 당기면 되는데 탁 튕기기 때문에 좀 살짝 잡아주는 듯 하고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스프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걸 그대로 뒤집어 놓고 한번 눌렀다 빼면 나왔죠. 여기는 비었죠. 네. 간단합니다. 저걸 주워가지고 그리고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고정을 하고 나머지 작업은 붙이는 작업인데요. 작업 환경을 또 다시 만들어 줍니다. 네, 핀맥 1, 2, 3, 4, 5, 6, 7, 8 잘 맞춰주고요. 네, 메인보드에 장착을 할 겁니다. 장착을 할 때도 잘 보시면 메인보드에도 기호가 써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가운데 홈이 파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가 좌측이라는 뜻입니다. 네.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럼 1, 2, 3, 4, 5, 6, 7, 8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 반방향으로 돌으니까 이쪽이 1번이라는 뜻입니다. 기호 써 있는데 IC에는 IC에 점이 붙어져 있어요. 어떻게? 아까 그림상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점이 찍어져 있는 자리가 1번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1번 그 자리에 맞춰놓고 네, 부착을 하면 돼요. 네, 어디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여기서도 올려놓고 이번에는 접점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 플럭스를 한번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오른손잡이니까 그대로 하면 좀 멋쩍죠. 이렇게 다시 돌려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열이 한쪽으로 가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카메라를 다시 조금 더 하고 확대를 했습니다. 좀 가까이 카메라를. 이렇게 하고 이제는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붙이는 작업 잘 하셔야 돼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좀 작업하기가 어정쩡하네요. 일단 기입점 하나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입점 하나를 어디에 붙이느냐? 움직이는 경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런 IC를 잡을 때 핀셋이 이게 약간 좀 휘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잡는 방법과 뒤집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유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됐을 때에 이 슴 사이로 잘 안 눌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핀과 핀 사이에 살짝 찝고요. 살짝 누르는 듯 하면서 어떤 걸로 열풍기로 풀어줍니다. 뜨겁네요. 어이쿠. 실전 수리하면서 카메라까지 찍으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서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는 하면서 카메라를 찍어가면서 입니다. 잘 붙었네요. 내 안쪽에 잘 붙어있군요. 조금 더 잘 붙었나 안 붙어있나 확대경으로 본다든지 또는 전자현미경 있지 않습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본다든지 또는 이와 같은 누베 있죠. 이걸로 보면 됩니다. 접촉이 양호하게 납땜이 잘 됐습니다. 노업라이트 작업한 보드를 TV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 PC 등에는 적색이 들어왔죠. 자, 리모컨을 가지고 켠다든지 또는 OST 버튼 가지고 켭니다. 색이 정색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밑에 한번 들어가서 살짝 떠들러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이때 주의할 때 패널이 길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죠. 표시가 되죠. 채널 자동 조정이라고 나오네요. 너무 오래 들고 있다든지 이런 패널 손상이 됩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된 거예요. 고장 증상이 어땠냐? 보통은 그렇죠. 화면은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안 나오나 그랬었죠. 또는 무한 반복 재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색으로 온이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한 10초 정도 있다가 부팅이 되는데 켜질라다가 다시 또 껐다가 다시 켜지는, 또 10초 정도 있다가 부팅이 되는데 켜질라다가 다시 꺼졌다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켜지는 그런 증상인데, 지금까지 설명하듯이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잘 고쳐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세워놓고 입력 신호를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OSD 버튼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말소리는 제대로 나는지, 이게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다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면 상태 보고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